한 억만장자 사업가가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프랑스 투자자들과 5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성사시키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30분. 문제는 서울 최고의 통역사가 방금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한 단순한 청소원이 할 말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지혜. 그날 그녀가 한 일은 모든 것을 영원히 바꿔놓았다. 이지혜의 이야기. 김민준 대표는 전화를 끊으며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52세의 나이에 그는 맨바닥에서 제국을 건설했고 위기와 배신을 이겨냈지만 서울 시내 40층 사무실에서 느끼는 지금의 공포는 처음이었다. 그 소식은 그의 경력을 송두리째 파괴할 만한 것이었다. 그의 최고 통역사 박준호 씨가 사고로 중상을 입었고 프랑스인들은 27분 후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김 대표님, 비서 최미영 씨의 목소리가 인터폰 너머로 불안하게 들려왔다. 보고서는 준비되었지만 통역사가 없었다. 김민준은 수입 가죽 의자에서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혼란이 보였지만 오늘은 그조차 다가오는 재앙에서 그를 산만하게 할 수 없었다. 최미영은 창백한 얼굴로 마치 사형 선고와 같은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다. 대표님, 시내의 모든 프랑스어 통역사에게 전화했지만 모두 바쁘거나 제 시간에 올 수 없답니다. 가장 빨리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오후 4시에나 가능하다고 해요. 김민준은 그녀를 빤히 쳐다봤다. 최 비서, 프랑스인들은 20분 후에 도착해. 이 회의는 5억 달러짜리 계약이야. 이 계약을 잃으면 회사 직원 절반을 해고해야 할 거야. 이것은 과장이 아니었다. 그는 프랑스 보몽그룹과의 해외 확장에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 그것은 15년 된 그의 꿈이었다. 김민준은 머리를 헝클었다. 그는 영어와 한국어는 할 줄 알았지만 프랑스어는 미지의 영역이었다. 구글 번역이라도 안 되나? 그는 절망적으로 물었다. 최미영은 대답했다. 대표님, 즉시 알아챌 거예요. 게다가 복잡한 계약, 기술 용어, 법률적 뉘앙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레스토랑 대화가 아니에요. 그녀의 말이 옳았다. 전화가 울렸다. 프랑스 보몽그룹의 수장, 장클로드 보몽이 우아한 프랑스어로 말하고 있었고 김민준은 알아들을 수 없었다. 트레비앙, 메르시. 김민준이 전화를 끊기 전에 할 수 있었던 말은 그것뿐이었다. 그가 적절한 말을 했기를 기도하며 최 비서, 15분이야, 15분. 김민준이 처음으로 소리쳤다. 소통조차 할 수 없다면 우리가 아마추어라고 생각할 거야. 모든 것을 취소할 거라고. 밖에 있던 직원들은 일을 멈췄다. 그들의 상사가 평정심을 잃은 것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김태호 재무이사가 문으로 다가왔다. 김 대표님, 제가 도울 일이 없을까요? 그의 프랑스어는 김민준보다 더 나빴다. 김 이사, 프랑스어를 할 줄 아는 사람 없어? 아무나라도. 김태호는 망설였다. 제 딸이 선생님을 모시고 있는데 수업 중이고 비즈니스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는 영어로 대화할 것을 제안했지만 김민준은 즉시 거부했다. 미쳤어? 그들은 전통적인 투자자들이야. 우리가 진지하지 않다고 생각할 거야. 그들은 예의, 교양, 세련됨을 중요하게 여겨. 한소연 마케팅 이사가 문에 나타났다. 의료 비상사태라고 설명하면 어떨까요? 김민준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한 이사, 그들은 파리에서 이것 때문에 왔어. 소통조차 할 수 없다면 우리가 동네 구멍가게라고 생각할 거야. 시계는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10분 후 보몽 가족은 회의실에서 김민준이 할 수 없는 프레젠테이션을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최미영은 마지막 아이디어를 시도했다. 대표님, 프랑스 문화원에 전화해 볼게요. 그녀가 필사적으로 전화를 거는 동안 김민준은 검은색 메르세데스 한 대가 밖에 멈추는 것을 보았다. 3명의 우아한 남자들. 분명 유럽인들이 내렸다. 김민준의 위가 뒤틀렸다. 최 비서, 그들이 왔어. 그들이 왔는데 통역사가 없어. 그때 이지혜 씨가 청소 카트를 밀며 복도를 지나갔다. 그녀는 2년 동안 이 건물에서 일했고 늘 눈에 띄지 않고 조용했다. 43세의 그녀는 단순한 포니테일 머리에 청소업체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이지혜는 김 대표의 사무실에서 소란을 들었지만 소리 지르는 임원들에게는 익숙했다. 하지만 오늘따라 목소리 톤이 달랐다. 그가 그렇게 절망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처음이었다. 이지혜는 프랑스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듣고 청소를 멈췄다. 그녀의 손은 걸레를 더 세게 쥐었다. 프랑스, 파리. 4년 전 그녀가 떠나왔고 매일 잊으려 노력했던 삶. 이 회사에 프랑스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 김민준이 소리쳤다. 이지혜는 계속 눈에 띄지 않고자 하는 본능과 싸우며 문으로 다가갔다.
그러나 그 남자의 절망은 그녀의 깊은 곳을 건드렸다. 아마도 그녀 자신의 절망적인 순간들을 떠올리게 했을 것이다. 실례합니다. 이지혜는 열린 문을 부드럽게 두드렸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이지혜 씨, 지금은 청소할 때가 아니에요. 최미영이 기계적으로 말했다. 이지혜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방으로 한 걸음 들어섰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만 프랑스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김민주는 참을성 없이 그녀를 쳐다봤다. 이지혜 씨, 우리는 위기 상황이에요. 프랑스인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래서 왔어요. 이지혜는 다음 말이 모든 것을 바꿀 것임을 알면서 잠시 말을 멈췄다. 저는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합니다. 침묵은 귀를 먹먹하게 했다. 김민주는 눈을 깜빡였다. 최미영은 입을 벌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김태호와 한소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쳐다봤다. 당신이 뭘 한다고요? 김민준이 마침내 겨우 말했다.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합니다, 대표님. 파리에서 12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지혜는 목소리를 굳건히 유지했다. 김민주는 그녀를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살폈다. 2년 동안 이지혜는 배경의 일부였다. 이제 갑자기 그녀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에서 그를 구해주겠다고 제안하고 있었다. 확실해요? 김민준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완전히요. 파리에서 일했습니다. 프랑스 문화를 잘 압니다. 도울 수 있을까요? 이지혜의 심장이 뛰었다. 그녀는 다시는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세상으로 돌아가겠다고 제안하고 있었다. 복도에서 프랑스어 목소리가 들려왔다. 투자자들이 도착한 것이었다. 김민주는 이지혜를, 팀을, 시계를 쳐다봤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청소원을 믿거나 5억 달러를 잃거나. 최비서, 이지혜 씨를 임원 화장실로 데려가. 적당한 옷을 찾아줘. 빨리. 한이사, 우리 자료로 서류처를 준비해. 김이사, 프랑스인들을 맞이해서 시간을 벌어. 김민주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이지혜 씨, 당신이 뭘 하는지 알기를 바랍니다. 이지혜는 속으로 떨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단지 통역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한때 누구였는지로 돌아가는 것이었고, 여전히 피 흘리는 상처를 건드리는 것이었고, 그녀를 파괴했던 과거와 맞서는 것이었다. 최미영이 그녀를 끌고 준비를 하는 동안 이지혜는 프랑스인들이 환영받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예의 바르고 세련되었으며 그녀가 한때 함께 일했던 임원들의 목소리와 정확히 같았다. 그리고 4년 만에 처음으로 이지혜는 기업 세계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때 다국적 기업의 CEO였던 그녀가 아니라 김민준의 회사를 살리거나 망칠 수 있는 임시 통역사로서 말이다. 수백만 달러의 운명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비밀을 간직한 한 청소원의 손에 달려 있었다. 이지혜는 이 회의 후에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을 것이며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아마도 4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숨고 싶지 않았다. 최미영은 거의 이지혜를 복도로 끌고 가 임원 화장실로 향했다. 이지혜는 건물 그 부분에 가본 적이 없었다. 그곳은 럭셔리와 현대의 세계였다. 이지혜 씨, 프랑스어를 정말 확실히 할 줄 아세요? 만약 이 일이 잘못되면 김 대표님이 우리를 즉시 해고할 겁니다. 이지혜는 거울을 보았다. 4년 전에는 없던 주름이 생긴 43세의 지친 여자. 청소 유니폼은 그녀가 되어버린 모습과 똑같아 보이게 했다. 눈에 띄지 않고 대체 가능한 존재. 확실합니다, 최 비서님. 저는 8년 동안 프랑스 다국적 기업에서 일했습니다. 운영이사였습니다. 이지혜가 후회하기 전에 말이 먼저 나왔다. 최미영은 눈을 크게 뜨고 멈췄다. 당신이. 그럼 긴 이야기예요. 지금은 회의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지혜는 세부 사항을 피했다. 최미영은 네이비색 블레이저, 흰색 블라우스, 정장 치마를 꺼냈다. 빨리 입으세요. 회의실에 이미 와 있을 겁니다. 이지혜는 옷을 갈아입었다. 정장을 입은 것도, 기업 회의에 참여한 것도, 전문적으로 프랑스어를 말한 것도 4년 만이었다. 심한 사고 후 다시 자전거를 타는 것 같았다. 이지혜 씨, 사실을 알아야겠어요. 정말 비즈니스에 대해 이해하세요? 그들은 계약, 투자, 제가 발음도 못하는 기술 용어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최미영은 눈에 띄게 초조해했다. 이지혜는 블레이저를 고쳐 입고 거울을 보았다. 변신은 인상적이었다. 갑자기 그녀는 진짜 임원처럼 보였다. 최 비서님, 8년 동안 수천만 유로짜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프랑스 최대 기업들과 협상했습니다. 제가 뭘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지혜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내면에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회의 전에 5분 동안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신적으로 준비해야 해요. 5분은 없어요. 프랑스인들이 기다리고 있고
김 대표님은 발작하기 직전이에요. 최 비서님, 제가 이 일을 제대로 해내고 이 회사를 역사상 최악의 망신에서 구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5분이 필요해요. 저를 믿으세요. 최미영은 망설였다. 이지혜에게서 뭔가 다른 것이 느껴졌다. 5분. 그 이상은 안 돼요. 최미영은 뛰쳐나갔다. 이지혜는 가죽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했다. 폴랑코의 우아한 아파트에 살았던 이지혜 크리스티나 뒤몽을 찾아야 했다. 매일 프랑스어를 말하고 유럽 최대 기업들과 마치 가장 자연스러운 일인 양협상했던 그녀를. 그녀는 파리의 보몽 그룹 본사에서의 회의를 떠올렸다. 그 가족을 잘 알고 있었다. 보수적이고 전통적이며 무엇보다 의전과 우아함을 중시했다. 장 클로드는 특히 비즈니스 에티켓에 엄격했고 작은 실수라도 하면 회의는 망칠 수 있었다. 이지혜는 눈을 뜨고 일어섰다. 진정한 자신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밖에서 김민주는 초조하게 서성였다. 김태호는 프랑스인들에게 커피를 대접하며 시간을 벌려고 했다. 김 대표님, 이거 확실해요? 한소연이 최미영에게 속삭였다. 청소원에게 모든 걸 걸다니요. 김민주는 땀을 흘리고 있었다. 최미영이 놀라움과 긴장된 표정으로 다가왔다. 대표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지혜 씨가 8년 동안 프랑스 다국적 기업의 운영 이사였다고 해요. 김민주는 즉시 멈춰섰다. 뭐라고? 어떻게? 수천만 유로짜리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하더군요. 대표님, 어쩌면 그녀가 정말로 뭘 하는지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단순한 청소원이 아닐지도 몰라요. 김민준이 그 정보를 처리하기도 전에 이지혜가 복도에 나타났다. 그녀의 변신은 너무나 극적이었고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블레이저는 완벽하게 맞았다. 그녀의 자세는 곧고 자신감 넘쳤다. 그녀는 존재를 사과하듯 걷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처럼 걸었다. 김 대표님, 이지혜의 목소리조차 달라졌다. 더 단호하고 전문적이며 그들이 그녀에게 가졌던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 권위가 있었다. 준비됐습니다. 김민주는 그녀를 살폈다. 이전에 눈치채지 못했던 그녀의 존재감에서 무언가가 느껴졌다. 타고난 자신감, 배우지 않은 우아함. 이지혜 씨,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 일을 해낼 수 있겠어요? 이 회의는 회사의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만약 잘못되면 이지혜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김민준을 똑바로 쳐다봤다. 김 대표님, 8년 동안 저는 세계에서 가장 큰 프랑스 기업 중 하나를 라틴 아메리카 전체에서 대표했습니다. 시장 전체를 바꾼 제휴를 성사시켰습니다. 프랑스 투자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김민준의 턱이 떨어졌다. 어느 회사요? 미쉐린에서 라틴 아메리카 지역 총괄 이사로 클레르몽페랑 본사 이사회에 직접 보고했습니다. 이지혜는 그들의 충격적인 얼굴을 보며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그건 과거입니다. 오늘은 대표님을 돕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한소연이 최미영에게 속삭였다. 어떻게 미쉐린 전직 이사가 청소원이 될 수 있지? 말이 안 돼. 이지혜는 들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설명할 시간이 아니었다. 가도 될까요? 보몽 가문 같은 전통적인 프랑스인들은 기다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김민주는 여전히 그 폭로를 처리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회의실로 걸어갔고 이지혜는 팀원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느꼈다. 그녀는 이 회의 후에 모든 것이 영원히 바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되돌릴 수 없었다. 문을 열었을 때 이지혜는 프랑스어로 대화하는 3명의 우아하게 옷을 입은 남자들을 보았다. 70세의 장 클로드 보몽은 완전히 백발이었지만 그녀가 기억하는 그 귀족적인 자세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필립 보몽은 초조해 보였고 이지혜가 알아보지 못하는 3번째 남자가 있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지혜가 완벽한 프랑스어로 마치 파리에서 태어난 듯한 자연스러운 억양으로 말했다. 3명의 프랑스인이 돌아섰다. 장 클로드는 완벽한 유창함에 놀란 듯 눈썹을 치켜떴다. 필립은 시계 보는 것을 멈췄다. 3번째 남자는 새로운 관심으로 그녀를 살폈다. 마치 스위치가 켜진 것 같았다. 이지혜는 더 이상 프랑스어를 조금 아는 청소원처럼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수년간 그 문화를 살고 일하고 숨쉬었던 사람처럼 말했다. 김민주는 이지혜 옆에 서서 대화에는 완전히 길을 잃었지만 그녀의 자연스러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마치 그녀가 그의 눈앞에서 다시 태어난 것 같았다. 장 클로드는 다가와 동등한 사람에게 주는 존경심으로 그녀와 악수했다. 대화는 몇 분 동안 프랑스어로 계속되었고 김민주는
그것이 단순한 기본 번역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지혜는 세련된 사교 대화를 이끌며 좋은 관계를 구축하고 숙련된 국제협상가가 할 일을 정확히 하고 있었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김민준이 이지혜에게 속삭였다. 사교적인 이야기요. 도시의 전망, 사무실을 칭찬하고 저의 학력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표준적인 의전입니다. 그들은 대표님이 사업을 할 만큼 충분히 진지한지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지혜는 전문적인 미소를 잃지 않으면서 조용히 대답했다. 필립이 초조함을 나타내는 프랑스어를 말했다. 필립 씨는 바로 회의로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내일 일찍 파리에 약속이 있답니다. 이지혜가 통역했다. 김민준은 자세를 바로잡았다. 좋아, 시작합시다. 그러자 이지혜는 김민준과 프랑스인들 사이에 전략적으로 자리 잡았고 4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편안함을 느꼈다. 그곳이 그녀의 자연스러운 요소였고 그녀의 원래 서식지였다. 단순히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를 이해하고 비즈니스를 촉진하며 다른 세계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이었다. 김민준은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고 이지혜가 통역할 수 있도록 각 문장 뒤에 잠시 멈췄다. 그러나 그는 이지혜가 단순히 단어 하나하나를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하고 다듬고 모든 것을 더 우아하고 설득력 있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빠르게 깨달았다. 마치 그녀가 언어뿐만 아니라 단어 뒤에 숨겨진 의도까지 번역하는 것 같았다. 김민준이 매출액을 언급했을 때 이지혜는 단순히 번역만 한 것이 아니라 맥락을 설명하고 한국 시장을 설명하고 그들이 아는 프랑스 기업들과 비교했다. 그가 확장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녀는 깊은 지식을 보여주는 규제에 대한 세부 사항을 추가했다. 장클로드가 한국 세금에 대해 복잡한 질문을 던졌고 이지혜는 김민준에게 통역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대답하여 프랑스인을 눈에 띄게 감동시킨 기술적 이해를 보여주었다. 프랑스인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동안 김민준은 잠시 멈추고 속삭였다. 당신은 단순히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잘 팔고 있잖아. 이지혜는 한국팀 누구도 본 적 없는 자신감으로 미소 지었다. 프랑스인들과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는 겁니다, 김 대표님. 그들은 대표님이 그들의 세계를 완전히 이해한다고 느껴야 합니다. 직역으로는 부족합니다. 회의는 계속되었고 김민준은 자신이 뭔가 특별한 것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지혜는 유능한 통역사나 변장한 전직 임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타고난 협상가였고 완벽한 문화 가교였으며 그가 고용했던 어떤 컨설턴트보다 한국과 프랑스 양측을 더 잘 이해하는 여인이었다. 그리고 프랑스인들은 분명히 깊은 인상을 받았다. 필립은 더 이상 시계를 보지 않았다. 장클로드는 진심으로 흥미를 가지고 필기했다. 세 번째 남자는 이지혜가 전략적인 겸손으로 통역하는 긍정적인 의견을 속삭였다. 첫 번째, 휴식 시간에 장클로드가 이지혜에게 다가와 그녀를 약간 불키게 하는 말을 했다. 뭐라고 했어요? 김민준이 궁금해하며 물었다. 이지혜는 망설였다. 파리 외에서 이렇게 사업적 세련미를 가진 컨설턴트를 좀처럼 찾기 어렵다고 하며 어디서 저를 발견했는지 알고 싶다고 하더군요. 김민준은 완전히 새로운 표정으로 이지혜를 쳐다봤다. 2년 동안 그녀는 그에게 거의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이제 단 한 번의 아침에 그녀는 그의 회사에서 가장 귀중한 사람으로 변모했다. 이지혜 씨, 이 회의가 끝나면 당신이 정말 누구인지에 대해 아주 긴 대화를 나눠야 할 겁니다. 이지혜는 더 이상 과거를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보이지 않던 청소부는 영원히 사라졌다. 이지혜 크리스티나 뒤몽은 한때 그녀의 것이었던 세계로 돌아왔고 이번에는 그 누구도 그녀를 다시 파괴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결심했다. 휴식 후 회의실로 돌아오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 프랑스인들은 더 이상 이지혜를 단순한 통역사로 보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김민준이 어떤 직원에게도 본 적 없는 존경심이 있었다. 장클로드는 심지어 김민준 뒤에 서 있는 대신 이지혜가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가져다 주었다. 김 대표님, 장클로드가 느릿한 영어로 말했다. 당신의 컨설턴트는 매우 뭐라고 하더라. 인상적입니다. 이지혜는 자동으로 통역했다. 장클로드 씨는 제가 인상적이라고 했지만 김 대표님, 제가 보기엔 회사 전체 프레젠테이션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전략적으로 잠시 말을 멈췄다. 김민준은 이지혜가 자신에게 칭찬을 돌려주고 그의 자존심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복잡한 협상에서 그녀의 경험을 더욱 보여주는 똑똑하고 외교적인 움직임이었다. 필립은 서류처를 열고 프랑스어로 빠르게 말하기 시작했고
제스처를 취했다. 중요한 기술적 내용이었고 법률 용어로 가득했다. 김민주는 번역을 기다렸지만 이지혜가 프랑스어로 직접 대답하며 구체적인 질문을 하고 상세한 메모를 하는 것에 놀랐다. 이지혜 씨, 무슨 일이에요? 계속 알려주세요. 김민주는 자신의 회의에서 소외된 느낌을 받으며 속삭였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필립 씨가 제안하는 제휴를 위한 투자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꽤 복잡해요. 조세 최적화를 위해 세 개국의 홀딩스가 관여됩니다. 이지혜는 정보를 수백 번이나 비슷한 구조를 본 사람처럼 정확하게 머릿속으로 정리하며 잠시 멈췄다. 하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제안하는 구성은 한국에서 심각한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김민주는 혼란스러워하며 눈을 깜빡였다. 어떻게 그걸 알아요? 프랑스에서 일할 때 비슷한 투자를 직접 구조화했기 때문입니다. 이 특정 구성은 2018년에 한국 국세청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구조를 사용했다가 세무서와 엄청난 골머리를 앓았던 기업이 적어도 3곳은 됩니다. 이지혜는 필립에게 몸을 돌려 프랑스어로 무언가를 말했고 필립은 즉시 멈춰서서 서류를 확인했다. 필립은 분명히 걱정스러운 질문을 했다. 이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프랑스어로 계속 설명했다. 김민주는 젊은 프랑스인이 점점 더 관심을 보이며 필사적으로 필기하는 것을 보았다. 이지혜 씨, 제발 무슨 일인지 말해줘요. 이 계약을 마무리하는 건 나란 말이야. 김민주는 구경꾼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이지혜는 사과하는 듯한 표정과 전문적인 결단력을 가지고 그에게 돌아섰다. 김 대표님, 제가 제안한 구조에서 3가지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대로 서명하면 한국과 유럽의 세무당국과 심각한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과 탈세에 대한 형사 고발도 가능합니다. 그녀는 메모로 가득 찬 서류를 보여주었다. 저는 양측의 이익을 보호하고 양국의 법률에 완전히 합법적인 몇 가지 수정을 제안했습니다. 장클로드가 프랑스어로 무언가를 말했고 필립은 분명히 감동받은 듯 미소를 지었다. 이번엔 또 뭐예요? 김민주는 완전히 길을 잃은 느낌으로 물었다. 장클로드 씨는 유럽 규제에 대한 이렇게 깊은 지식을 가진 한국 컨설턴트를 좀처럼 찾기 어렵다고 하며 저희 팀의 준비 수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지혜는 망설였다. 그리고 다음 몇 년 동안 이 제휴를 관리할 팀에 저를 영구적으로 포함시키라고 제안했습니다. 김민주는 배를 맞은 것 같았다. 3시간 만에 그의 청소원은 그가 결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국제 컨설턴트로 변모했다. 그리고 극도로 까다롭기로 유명한 프랑스인들은 분명히 그녀에게 매료되어 있었다. 김 대표님, 이지혜가 조용히 계속했다. 전략적인 휴식을 제안해도 될까요? 계속하기 전에 그들이 제안하는 것의 기술적 함의를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이 내려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김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전히 최저임금을 받는 직원이 MBA를 가진 자신의 임원들보다 국제 비즈니스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리하려고 애썼다. 잠시 휴식을 취해도 될까요? 이지혜가 프랑스인들에게 말했고 그들은 정중하게 동의했다. 그들이 회의실을 나서자 김민주는 이지혜를 자신의 사무실로 거의 끌고 가다시피 했고 평소보다 더 세게 문을 닫았다. 최미영, 김태호, 한소연은 극도의 호기심과 충격에 찬 표정으로 그를 따랐다. 이지혜 씨, 대체 당신은 누구야? 김민준이 문이 닫히자마자 폭발했다. 이지혜는 김민준의 책상 맞은편 의자에 앉아 곧은 자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블레이저를 입은 이후 처음으로 그는 그녀의 눈에서 진정한 취약성을 보았다. 마치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를 열려는 듯이. 제 본명은 이지혜 크리스티나 뒤몽입니다. 12년 동안 프랑스에서 살았고 영원할 줄 알았던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잠시 말을 멈췄다. 그중 8년은 미쉐린에서 라틴 아메리카 전체의 운영 이사로 일했습니다. 그전에는 HEC 파리에서 MBA를 마치고 다른 2 프랑스 다국적 기업에서 일했습니다. 방 안에는 절대적인 침묵이 흘렀다. 최미영은 숨쉬는 것을 멈췄다. 김태호는 입을 벌리고 있었다. 한소연은 마치 방금 뒤집힌 세상에서 유일한 고정물이라도 되는 양서류를 들고 있었다. 어떻게 미쉐린 이사에서 여기 청소원으로 일하게 된 겁니까? 김민주는 이제 목소리를 더 부드럽게 하며 물었다. 그 변화 뒤에는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있을 것임을 깨달았다. 말도 안 돼. 이지혜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고 김민주는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보았다. 4년 전, 제 남편 최민식이 프랑스에서 세금 탈루와 돈 세탁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고객의 자금을 빼돌린 컨설팅 회사의 파트너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고 고통이 얼굴에 역력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 일에만 집중했지만 그와 결혼했고 공동은행 계좌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세상에, 최미영이 속삭였다. 저는 완전히 무죄임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스캔들은 하룻밤 사이에 제 명성을 파괴했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용서하지 않았고 제 이름은 의심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지혜는 눈물을 닦았다. 어떤 프랑스 회사도 저를 고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 차, 투자, 친구들. 최민식은 지금까지 감옥에 있습니다. 2년 더 있어야 해요. 김민주는 무겁게 앉았다. 그럼 왜 여기서 당신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지 않았습니까? 김민준이 물었다. 몇 달 동안 노력했습니다. 모든 다국적 기업에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컨설턴트 서비스를 제안했습니다. 제 상황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이지혜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평소의 전문성을 되찾았다. 하지만 기업들이 제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하면 스캔들에 대한 모든 뉴스를 찾았습니다. 제 무죄가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세금 사기와 관련된 사람을 고용할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김태호는 부당함에 감동받아 고개를 저었다. 이지혜 씨, 말도 안 돼요. 당신은 분명 유능한데 배고프고 월세를 내야 할 때 삶은 능력 따위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김 이사. 이지혜는 자세를 바로잡고 침착함을 되찾았다. 제 아들 이도현은 우리가 돌아왔을 때 15살이었습니다. 안정, 살 곳, 식탁에 음식이 필요했습니다. 청소 일은 가장 빨리 구할 수 있었고 회사에서 의료보험도 제공했습니다. 한소연이 다가왔다. 이지혜 씨, 프랑스인들의 제안에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가요? 심각한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이지혜는 회의 서류를 집어들고 즉시 전문 모드로 돌아왔다. 그들은 프랑스 법률 내에서는 완벽하게 작동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국세청이 공격적인 조세 회피로 해석할 수 있는 투자 구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문서에서 특정 지점을 지적했다. 만약 국세청이 감사하기로 결정하면 투자 가치의 최대 300%에 달하는 벌금 외에 탈세에 대한 형사 절차에도 직면할 수 있습니다. 김민주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마침내 심각성을 이해했다. 그럼 투자 손실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아세요? 정확히 해결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의 특정 조항 3개를 수정하고 양측의 이익을 보호하며 양국에서 완전히 합법적인 2가지 법적 안전장치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지혜는 자신의 메모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하면 합법적인 세금 혜택을 줄이지 않으면서 양국에서 투자가 완전히 합법적이고 감사 가능하게 됩니다. 사실 양측의 법적 안정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장클로드가 프랑스어로 무언가를 말했고 필립은 분명히 감동받은 듯 미소를 지었다. 지금 뭐였어요? 김민주는 완전히 길을 잃은 느낌으로 물었다. 장클로드 씨는 유럽 규제에 대한 이렇게 깊은 지식을 가진 한국 컨설턴트를 좀처럼 찾기 어렵다고 하며 팀의 준비 수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지혜는 망설였다. 또한 대표님이 이 제휴를 앞으로 몇 년 동안 관리할 팀에 저를 영구적으로 포함시키라고 제안했습니다. 김민주는 주먹으로 맞은 것 같았다. 3시간 만에 그의 청소원은 그가 결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국제 컨설턴트로 변모했다. 그리고 극도로 까다롭기로 유명한 프랑스인들은 분명히 그녀에게 매료되어 있었다. 김 대표님, 이지혜가 조용히 계속했다. 전략적인 휴식을 제안해도 될까요? 계속하기 전에 그들이 제안하는 것에 기술적 함의를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이 내려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김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전히 최저임금을 받는 직원이 MBA를 가진 자신의 임원들보다 국제 비즈니스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리하려고 애썼다. 죄송합니다만 잠시 쉬어도 될까요? 이지혜가 프랑스인들에게 말했고 그들은 정중하게 동의했다. 그들은 회의실을 나섰고 김민주는 이지혜를 자신의 사무실로 거의 끌고 가다시피 했고 평소보다 더 세게 문을 닫았다. 최미영, 김태호, 한소연은 극도의 호기심과 충격에 찬 표정으로 그를 따랐다. 이지혜 씨, 대체 당신은 누구야? 김민준이 문이 닫히자마자 폭발했다. 이지혜는 김민준의 책상 맞은편 의자에 앉아 곧은 자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블레이저를 입은 이후 처음으로 그는 그녀의 눈에서 진정한 취약성을 보았다. 마치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를 열려는 듯이. 제 본명은 이지혜 크리스티나 뒤몽입니다. 12년 동안 프랑스에서 살았고 영원할 줄 알았던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잠시 말을 멈췄다. 그중 8년은 미쉐린에서 라틴 아메리카 전체의 운영 이사로 일했습니다. 그전에는 HEC 파리에서 MBA를 마치고 다른 두 프랑스 다국적 기업에서 일했습니다. 방 안에는 절대적인 침묵이 흘렀다. 최미영은 숨쉬는 것을 멈췄다. 김태호는 입을 벌리고 있었다. 한소연은 마치 방금 뒤집힌 세상에서 유일한 고정물이라도 되는 양서류를 들고 있었다. 어떻게 미쉐린 이사에서 여기 청소원으로 일하게 된 겁니까? 김민주는 이제 목소리를 더 부드럽게 하며 물었다. 그 변화 뒤에는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있을 것임을 깨달았다. 말도 안 돼. 이지혜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고 김민주는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보았다. 4년 전 제 남편 최민식이 프랑스에서 세금 탈루와 돈 세탁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고객의 자금을 빼돌린 컨설팅 회사의 파트너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고 고통이 얼굴에 역력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 일에만 집중했지만 그와 결혼했고 공동은행 계좌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세상에, 최미영이 속삭였다. 저는 완전히 무죄임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스캔들은 하룻밤 사이에 제 명성을 파괴했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용서하지 않았고 제 이름은 의심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지혜는 눈물을 닦았다. 어떤 프랑스 회사도 저를 고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 차, 투자, 친구들. 최민식은 지금까지 감옥에 있습니다. 2년 더 있어야 해요. 김민주는 무겁게 앉았다. 그럼 왜 여기서 당신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지 않았습니까? 김민준이 물었다. 몇 달 동안 노력했습니다. 모든 다국적 기업에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컨설턴트 서비스를 제안했습니다. 제 상황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이지혜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평소의 전문성을 되찾았다. 하지만 기업들이 제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하면 스캔들에 대한 모든 뉴스를 찾았습니다. 제 무죄가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세금 사기와 관련된 사람을 고용할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김태호는 부당함에 감동받아 고개를 저었다. 이지혜 씨, 말도 안 돼요. 당신은 분명 유능한데 배고프고 월세를 내야 할 때 삶은 능력 따위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김 이사. 이지혜는 자세를 바로잡고 침착함을 되찾았다. 제 아들 이도현은 우리가 돌아왔을 때 15살이었습니다. 안정, 살 곳, 식탁에 음식이 필요했습니다. 청소 일은 가장 빨리 구할 수 있었고 회사에서 의료보험도 제공했습니다. 한소연이 다가왔다. 이지혜 씨, 프랑스인들의 제안에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가요? 심각한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이지혜는 회의 서류를 집어들고 즉시 전문 모드로 돌아왔다. 그들은 프랑스 법률 내에서는 완벽하게 작동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국세청이 공격적인 조세 회피로 해석할 수 있는 투자 구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문서에서 특정 지점을 지적했다. 만약 국세청이 감사하기로 결정하면 투자 가치의 최대 300%에 달하는 벌금 외에 탈세에 대한 형사 절차에도 직면할 수 있습니다. 김민주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마침내 심각성을 이해했다. 그럼 투자 손실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아세요? 정확히 해결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의 특정 조항 3개를 수정하고 양측의 이익을 보호하며 양국에서 완전히 합법적인 2가지 법적 안전장치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지혜는 자신의 메모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하면 합법적인 세금 혜택을 줄이지 않으면서 양국에서 투자가 완전히 합법적이고 감사 가능하게 됩니다. 사실 양측의 법적 안정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장 클로드가 프랑스어로 무언가를 말했고 필립은 분명히 감동받은 듯 미소를 지었다. 지금 뭐였어요? 김민주는 완전히 길을 잃은 느낌으로 물었다. 장 클로드 씨는 유럽 규제에 대한 이렇게 깊은 지식을 가진 한국 컨설턴트를 좀처럼 찾기 어렵다고 하며 팀의 준비 수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지혜는 망설였다. 또한 대표님이 이 제휴를 앞으로 몇 년 동안 관리할 팀에 저를 영구적으로 포함시키라고 제안했습니다. 김민주는 주먹으로 맞은 것 같았다. 3시간 만에 그의 청소원은 그가 결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국제 컨설턴트로 변모했다. 그리고 극도로 까다롭기로 유명한 프랑스인들은 분명히 그녀에게 매료되어 있었다. 김 대표님, 이지혜가 조용히 계속했다. 전략적인 휴식을 제안해도 될까요? 계속하기 전에 그들이 제안하는 것의 기술적 함의를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이 내려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김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전히 최저임금을 받는 직원이 MBA를 가진 자신의 임원들보다
국제 비즈니스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리하려고 애썼다. 죄송합니다만 잠시 쉬어도 될까요? 이지혜가 프랑스인들에게 말했고 그들은 정중하게 동의했다. 그들은 회의실을 나섰고 김민주는 이지혜를 자신의 사무실로 거의 끌고 가다시피 했고 평소보다 더 세게 문을 닫았다. 최미영, 김태호, 한소연은 극도의 호기심과 충격에 찬 표정으로 그를 따랐다. 이지혜 씨, 대체 당신은 누구야? 김민준이 문이 닫히자마자 폭발했다. 이지혜는 김민준의 책상 맞은편 의자에 앉아 곧은 자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블레이저를 입은 이후 처음으로 그는 그녀의 눈에서 진정한 취약성을 보았다. 마치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를 열려는 듯이. 제 본명은 이지혜 크리스티나 듀몽입니다. 12년 동안 프랑스에서 살았고 영원할 줄 알았던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잠시 말을 멈췄다. 그중 8년은 미쉐린에서 라틴 아메리카 전체의 운영이사로 일했습니다. 그 전에는 HEC 파리에서 MBA를 마치고 다른 두 프랑스 다국적 기업에서 일했습니다. 방 안에는 절대적인 침묵이 흘렀다. 최미영은 숨쉬는 것을 멈췄다. 김태호는 입을 벌리고 있었다. 한소연은 마치 방금 뒤집힌 세상에서 유일한 고정물이라도 되는 양 서류를 들고 있었다. 어떻게 미쉐린 이사에서 여기 청소원으로 일하게 된 겁니까? 김민주는 이제 목소리를 더 부드럽게 하며 물었다. 그 변화 뒤에는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있을 것임을 깨달았다. 말도 안 돼. 이지혜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고 김민주는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보았다. 4년 전 제 남편 최민식이 프랑스에서 세금 탈루와 돈 세탁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고객의 자금을 빼돌린 컨설팅 회사의 파트너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고 고통이 얼굴에 역력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 일에만 집중했지만 그와 결혼했고 공동은행 계좌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세상에. 최미영이 속삭였다. 저는 완전히 무죄임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스캔들은 하룻밤 사이에 제 명성을 파괴했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용서하지 않았고 제 이름은 의심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지혜는 눈물을 닦았다. 어떤 프랑스 회사도 저를 고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 차, 투자, 친구들. 최민식은 지금까지 감옥에 있습니다. 2년 더 있어야 해요. 김민주는 무겁게 앉았다. 그럼 왜 여기서 당신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지 않았습니까? 김민준이 물었다. 몇 달 동안 노력했습니다. 모든 다국적 기업에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컨설턴트 서비스를 제안했습니다. 제 상황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이지혜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평소의 전문성을 되찾았다. 하지만 기업들이 제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하면 스캔들에 대한 모든 뉴스를 찾았습니다. 제 무죄가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세금 사기와 관련된 사람을 고용할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김태호는 부당함에 감동받아 고개를 저었다. 이지혜 씨, 말도 안 돼요. 당신은 분명 유능한데 배고프고 월세를 내야 할 때 삶은 능력 따위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김 이사. 이지혜는 자세를 바로잡고 침착함을 되찾았다. 제 아들 이도현은 우리가 돌아왔을 때 15살이었습니다. 안정, 살 곳, 식탁에 음식이 필요했습니다. 청소 일은 가장 빨리 구할 수 있었고 회사에서 의료보험도 제공했습니다. 한소연이 다가왔다. 이지혜 씨, 프랑스인들의 제안에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가요? 심각한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이지혜는 회의 서류를 집어들고 즉시 전문 모드로 돌아왔다. 그들은 프랑스 법률 내에서는 완벽하게 작동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국세청이 공격적인 조세 회피로 해석할 수 있는 투자 구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문서에서 특정 지점을 지적했다. 만약 국세청이 감사하기로 결정하면 투자 가치의 최대 300%에 달하는 벌금 외에 탈세에 대한 형사 절차에도 직면할 수 있습니다. 김민주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마침내 심각성을 이해했다. 그럼 투자 손실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아세요? 정확히 해결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의 특정 조항 3개를 수정하고 양측의 이익을 보호하며 양국에서 완전히 합법적인 2가지 법적 안전장치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지혜는 자신의 메모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하면 합법적인 세금 혜택을 줄이지 않으면서 양국에서 투자가 완전히 합법적이고 감사 가능하게 됩니다. 사실 양측의 법적 안정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장클로드가 프랑스어로 무언가를 말했고 필립은 분명히 감동받은 듯 미소를 지었다. 지금 뭐였어요?
김민주는 완전히 길을 잃은 느낌으로 물었다. 장클로드 씨는 유럽 규제에 대한 이렇게 깊은 지식을 가진 한국 컨설턴트를 좀처럼 찾기 어렵다고 하며 팀의 준비 수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지혜는 망설였다. 또한 대표님이 이 제휴를 앞으로 몇 년 동안 관리할 팀에 저를 영구적으로 포함시키라고 제안했습니다. 김민주는 주먹으로 맞은 것 같았다. 3시간 만에 그의 청소원은 그가 결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국제 컨설턴트로 변모했다. 그리고 극도로 까다롭기로 유명한 프랑스인들은 분명히 그녀에게 매료되어 있었다. 김 대표님, 이지혜가 조용히 계속했다. 전략적인 휴식을 제안해도 될까요? 계속하기 전에 그들이 제안하는 것의 기술적 함의를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이 내려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김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전히 최저임금을 받는 직원이 MBA를 가진 자신의 임원들보다 국제 비즈니스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리하려고 애썼다. 죄송합니다만 잠시 쉬어도 될까요? 이지혜가 프랑스인들에게 말했고 그들은 정중하게 동의했다. 그들은 회의실을 나섰고 김민주는 이지혜를 자신의 사무실로 거의 끌고 가다시피 했고 평소보다 더 세게 문을 닫았다. 최미영, 김태호, 한소연은 극도의 호기심과 충격에 찬 표정으로 그를 따랐다. 이지혜 씨, 대체 당신은 누구야? 김민준이 문이 닫히자마자 폭발했다. 이지혜는 김민준의 책상 맞은편 의자에 앉아 곧은 자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블레이저를 입은 이후 처음으로 그는 그녀의 눈에서 진정한 취약성을 보았다. 마치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를 열려는 듯이. 제 본명은 이지혜 크리스티나 뒤몽입니다. 12년 동안 프랑스에서 살았고 영원할 줄 알았던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잠시 말을 멈췄다. 그중 8년은 미쉐린에서 라틴 아메리카 전체의 운영이사로 일했습니다. 그전에는 HEC 파리에서 MBA를 마치고 다른 두 프랑스 다국적 기업에서 일했습니다. 방 안에는 절대적인 침묵이 흘렀다. 최미영은 숨 쉬는 것을 멈췄다. 김태호는 입을 벌리고 있었다. 한소연은 마치 방금 뒤집힌 세상에서 유일한 고정물이라도 되는 양서류를 들고 있었다. 어떻게 미쉐린 이사에서 여기 청소원으로 일하게 된 겁니까? 김민주는 이제 목소리를 더 부드럽게 하며 물었다. 그 변화 뒤에는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있을 것임을 깨달았다. 말도 안 돼. 이지혜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고 김민주는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보았다. 4년 전 제 남편 최민식이 프랑스에서 세금 탈루와 돈 세탁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고객의 자금을 빼돌린 컨설팅 회사의 파트너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고 고통이 얼굴에 역력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 일에만 집중했지만 그와 결혼했고 공동은행 계좌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세상에, 최미영이 속삭였다. 저는 완전히 무죄임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스캔들은 하룻밤 사이에 제 명성을 파괴했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용서하지 않았고 제 이름은 의심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지혜는 눈물을 닦았다. 어떤 프랑스 회사도 저를 고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 차, 투자, 친구들. 최민식은 지금까지 감옥에 있습니다. 2년 더 있어야 해요. 김민주는 무겁게 앉았다. 그럼 왜 여기서 당신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지 않았습니까? 김민준이 물었다. 몇 달 동안 노력했습니다. 모든 다국적 기업에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컨설턴트 서비스를 제안했습니다. 제 상황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이지혜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평소의 전문성을 되찾았다. 하지만 기업들이 제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하면 스캔들에 대한 모든 뉴스를 찾았습니다. 제 무죄가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세금 사기와 관련된 사람을 고용할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김태호는 부당함에 감동받아 고개를 저었다. 이지혜 씨, 말도 안 돼요. 당신은 분명 유능한데 배고프고 월세를 내야 할 때 삶은 이사, 능력 따위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김 이사. 이지혜는 자세를 바로잡고 침착함을 되찾았다. 제 아들 이도현은 우리가 돌아왔을 때 15살이었습니다. 안정, 살 곳, 식탁에 음식이 필요했습니다. 청소 일은 가장 빨리 구할 수 있었고 회사에서 의료보험도 제공했습니다. 한소연이 다가왔다. 이지혜 씨, 프랑스인들의 제안에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가요? 심각한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이지혜는 회의 서류를 집어들고 즉시 전문 모드로 돌아왔다. 그들은 프랑스 법률 내에서는 완벽하게 작동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국세청이 공격적인 조세 회피로 해석할 수 있는 투자 구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문서에서 특정 지점을 지적했다. 만약 국세청이 감사하기로 결정하면 투자 가치의 최대 300%에 달하는 벌금 외에 탈세에 대한 형사 절차에도 직면할 수 있습니다. 김민주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마침내 심각성을 이해했다. 그럼 투자 손실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아세요? 정확히 해결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의 특정 조항 3개를 수정하고 양측의 이익을 보호하며 양국에서 완전히 합법적인 2가지 법적 안전장치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지혜는 자신의 메모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하면 합법적인 세금 혜택을 줄이지 않으면서 양국에서 투자가 완전히 합법적이고 감사 가능하게 됩니다. 사실 양측의 법적 안정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최미영은 김민준의 어깨 너머로 서류를 보았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나요? 제가 르노가 한국과 아르헨티나에서 사업을 확장할 때 거의 동일한 투자를 구조화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국가 규제에 맞춰 조정된 동일한 세금 논리입니다. 이지혜는 수년간의 경험에서 나오는 자신감을 보여주며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저는 주요 국제 세무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는 전 동료들과 비공식적인 연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조가 국가 세무 당국에 의해 문제시되고 있는지, 어떤 구조가 안전한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김민주는 그녀를 살폈다. 이지혜 씨, 당신은 단순한 몰락한 전직 임원이 아니야. 당신은 라틴 아메리카 시장의 유럽 투자 전문가야. 내가 본 최고의 전문가 중 한 명이야, 이지혜 씨. 그건 4년 전 일입니다. 기업 세계에서는 긴 시간이죠. 이지혜가 정정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수년 동안 존재하지 않던 불꽃이 있었다. 아니, 이지혜 씨, 당신 같은 지식은 사라지지 않아. 방금 당신은 내가 서명할 뻔했고 나를 파괴할 수도 있었던 5억 달러짜리 계약을 구함으로써 그것을 증명했어. 김민주는 일어서서 모든 것을 바꿀 결정을 내렸다. 우리가 다시 그 회의실로 돌아갈 때 당신은 통역사가 아니라 회사의 수석 컨설턴트로서 직접 나와 협상해줬으면 좋겠어. 이지혜는 망설였다. 오랜 두려움이 되돌아왔다. 김 대표님, 저는 이럴 수 없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대표님의 청소 직원입니다. 프랑스인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이지혜 씨, 프랑스인들은 당신이 평범한 통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눈치챘어. 장클로드는 40년간 국제 비즈니스 경험이 있어. 그는 종이 위의 직책에 관계없이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알아봐. 김민주는 창가로 걸어갔다. 그리고 솔직히 오늘 내가 목격한 후에는 이 특정 사업에 대해 나 자신보다 당신이 더 많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해. 부드러운 노크 소리가 대화를 방해했다. 접수원이었다. 김 대표님, 프랑스인들이 회의를 계속해도 되는지 묻습니다. 멕시코 컨설턴트와 논의하고 싶은 특정 기술적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김민준과 이지혜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이 당신을 통역사가 아니라 컨설턴트라고 불렀어. 김민준이 말했다. 대표님은 저를 통역사로 소개했지만 저는 국제 컨설턴트처럼 행동했습니다. 보몽 씨 같은 전통적인 프랑스인들에게는 기술적 역량이 공식 직함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경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줄 겁니다. 김민준이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지혜 씨, 이 회의를 진정한 국제 컨설턴트로서 마무리해줘. 직원으로서가 아니라 파트너로서 나와 함께 이 사업을 마무리해줘. 이지혜는 희망과 공포가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다. 자신이 태어난 존재로 다시 돌아갈 희망, 모든 것이 다시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 김 대표님, 오늘 이후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김민주는 위기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이지혜 씨, 오늘 당신이 한 일 후에 나는 되돌릴 수 없기를 바라. 당신이 항상 그랬던 대로 내가 만난 최고의 국제 협상가가 되기를 원해. 그들이 회의실로 돌아왔을 때 이지혜는 더 이상 숨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동등한 사람으로서 테이블에 앉아 자신의 서류처를 열고 한때 그녀를 프랑스 다국적 기업의 전설로 만들었던 우아함과 역량으로 김민준 회사의 역사상 가장 큰 계약을 협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4년 만에 처음으로 이지혜 크리스티나 뒤몽은 한때 자신이 태어난 존재로 다시 돌아왔다. 수억 달러짜리 사업을 마치 한 번도 멈추지 않은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성사시키는 뛰어난 임원. 3시간 후 프랑스인들이 마침내 테이블에서 일어섰을 때 김민주는 자신이 역사적인 무언가를 목격했음을 알았다. 그들은 원래 5억 달러 계약을 성사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지혜는 향후 18개월 동안 2가지 추가 프로젝트를 포함하는 훨씬 더 광범위한 제휴를 구조화했다.
총 가치는 8억 달러에 달했다. 장클로드는 이지혜에게 다가와 진정으로 그를 감동시킨 사람에게만 주는 깊은 존경심으로 그녀와 악수했다. 뒤몽 부인, 당신 같은 능력의 사람과 일하게 되어 정말 기뻤습니다. 이렇게 기술적인 지식과 비즈니스 우아함의 조합을 좀처럼 찾기 힘듭니다. 필립은 느릿하지만 진심 어린 영어로 덧붙였다. 좋은 투자를 특별한 기회로 바꾸셨습니다. 파리의 저희 팀도 매우 감명받을 겁니다. 이지혜가 알아낸 세 번째 남자는 그룹의 재무이사였는데 그녀에게 개인 명함을 건넸다. 부인, 언젠가 유럽 시장으로 돌아오실 생각을 하시면 기회에 대해 기꺼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프랑스인들이 떠난 후 다음 주에 최종 서류를 가지고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후 김민주는 회의실에 이지혜와 단둘이 남았다. 침묵은 긴장감, 성과,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변화로 가득 차 있었다. 이지혜 씨, 김민준이 마침내 하루 종일 처음으로 넥타이를 풀며 말했다. 3시간 만에 당신은 내 회사 역사상 가장 큰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망칠 수도 있었던 계약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꿈꿨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적절한 말을 찾으며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당신은 2년 동안 내 코앞에 있었지만 내가 존재조차 몰랐던 지식과 경험을 사용해서 해냈어. 이지혜는 그를 바라보는 것을 피하며 서류를 파일에 정리했다. 이제 협상의 아드레날린이 가라앉자 일어난 일의 현실이 밀려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청소부가 아니었다. 되돌릴 수 없었다.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김민준 씨. 그뿐입니다. 저를 김 대표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오늘 있었던 일 이후에는 우리가 김민준과 이지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무겁게 앉았다. 이지혜 씨, 직접적인 질문을 하나 할게요. 완전히 솔직한 답변을 원합니다. 이지혜는 마음의 준비를 하며 마침내 그를 바라봤다. 왜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분명히 내가 만난 가장 뛰어난 사업가 중 한 명인데 왜 청소원으로 일하는 것을 받아들였습니까? 이지혜는 몇 년 동안 그 무게를 짊어진 듯 깊게 한숨을 쉬었다. 김민준 씨, 절박할 때, 아들에게 음식을 먹이고 월세를 내야 할 때 자존심은 사치입니다. 가질 수 없는 사치죠. 그녀는 프랑스에서 모든 것을 잃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녀를 받아들여준 도시를 창밖으로 바라보며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솔직히 프랑스에서 모든 것을 잃고 제 이름이 모든 신문의 스캔들과 연관되어 나오는 것을 본 후에는 제 전문적인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생각만큼 좋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럽에서 가장 세련된 투자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준 후에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지혜는 미소 지었다. 수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으로 가득 찬 진정한 미소였다. 오늘은 4년 만에 처음으로 제 자신 같았습니다. 아주 긴 악몽에서 깨어난 것 같았어요. 김민주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이지혜 씨, 제안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이지혜는 조용히 기다렸고 심장이 더 빨리 뛰었다. 첫 번째 옵션, 분명히 프랑스인들에게서 올 제안 중 하나를 받아들이세요. 독립적인 국제 컨설턴트가 되세요. 많은 돈을 버세요. 유럽 시장에서 당신의 경력을 완전히 재건하세요. 김민주는 그녀에게로 돌아섰다. 두 번째 옵션, 김민준 홀딩스의 파트너가 되세요. 이 국제 확장과 앞으로 올 모든 확장을 함께 이끌어 갑시다. 이지혜는 잘못 들었는지 확인하듯 눈을 깜빡였다. 파트너요? 이지혜 씨, 오늘 제가 목격한 후에는 국제시장을 저보다 무한히 더 잘 알고 있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당신은 인맥, 경험, 신뢰성을 가지고 있고 분명히 지역의 한국 기업을 국제적인 플레이어로 변화시킬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민주는 책상으로 다가갔다. 저는 회사 지분의 25%와 당신이 가져오는 모든 국제 계약의 이익에 대한 특별 지분을 제안합니다. 이지혜의 턱이 말 그대로 떨어졌다. 4년 동안 그녀는 사무실을 청소하며 두 번째 기회를 꿈꿨다. 이제 갑자기 그녀는 회사 역사상 가장 큰 계약을 방금 마무리한 회사의 파트너십을 제안받고 있었다. 김 대표님, 이건 제가 이런 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너무 관대해요. 저를 잘 알지도 못하시잖아요. 이지혜 씨. 오늘 당신은 내 회사를 형사소송과 수백만 달러의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계약에서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5억 달러짜리 사업을 8억 달러짜리 제휴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파트너십을 받을 자격이 없다면 무엇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김민주는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게다가 당신을 파트너로 두면 그 프랑스인들의 8억 달러는
훨씬 더 큰 것의 시작일 뿐이라는 강한 느낌이 듭니다. 이지혜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4년 전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녀를 받아들여준 도시를 바라봤다. 이제 그녀는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두 번째 기회를 제공받고 있었다. 몇 분 동안 그녀는 침묵 속에서 제안의 거대함을 처리했다. 파트너십은 그녀와 이도현에게 재정적 안정과 전문적인 인정을 의미했다. 그것은 마침내 숨지 않고 모든 지식과 경험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김 대표님, 제가 역제안을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파트너십은 받아들이겠습니다만 3가지 협상 불가능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지혜는 김민준이 알아보기 시작한 결단력을 가지고 그에게로 돌아섰다. 첫째, 이 회사의 모든 청소 및 일반 서비스 직원의 급여를 최소 30% 인상해 주십시오. 제가 청소원에서 파트너로 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기회와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김민준은 그녀의 관대함과 사회적 의식에 깊은 인상을 받으며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완전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 직원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교육은 삶을 변화시키고 회사가 그 변화의 일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지혜는 잠시 멈췄다. 이도현은 서울대학교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많은 가족들이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얼마나 애쓰는지 알고 있습니다. 완벽합니다. 이지혜 뒤몽 장학금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 이지혜는 장난스럽게 미소 지었다. 제 청소 대역을 훈련시킬 일주일이 필요합니다. 일을 중간에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김민준은 그녀의 겸손함에 진심으로 즐거워하고 감동받아 웃었다. 이지혜 씨, 방금 8억 달러짜리 사업을 마무리했고 청소원 훈련을 걱정하다니요. 김 대표님, 인생에서 배운 한 가지는 모든 정직한 일에는 존엄성이 있고 모든 전화는 책임감과 존경심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지혜는 손을 내밀었다. 그럼 합의된 건가요? 김민준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사업적 제휴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삶을 영원히 바꿀 우정을 맺고 있음을 알았다. 합의됐습니다, 이지혜 씨. 당신이 항상 속했던 세계로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회의실 밖에서 최미영, 김태호, 한소연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김민준과 이지혜가 둘 다 미소를 지으며 나오자 그들은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음을 알았다. 여러분, 김민준이 모인 팀에게 발표했다. 이지혜 크리스티나 뒤몽 씨를 김민준 홀딩스의 새로운 파트너이자 국제사업 이사로 공식적으로 소개합니다. 침묵은 최미영의 박수로 깨졌고 몇 초 만에 사무실 전체가 박수를 보냈다. 그 소식은 불길처럼 퍼져나갔다. 이지혜는 흥분했지만 그 관심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다. 4년 동안 그녀는 숨어 지냈다. 이제 갑자기 그녀는 관심의 중심이었다. 이지혜 씨, 정말 대단해요. 한소연이 다가왔다. 모든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김태호가 덧붙였다. 늘 당신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어. 회의를 관찰하는 방식, 대화를 이해하는 방식. 이제 모든 것이 이해돼. 최미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이지혜 씨, 정말 기뻐요. 이 회사를 혁신시킬 거예요. 그날 오후 이지혜는 도시의 탁 트인 전망을 가진 38층 사무실로 이사했다. 새 책상에 앉아 이미 들어오는 다른 국제 프로젝트 문서를 검토하며 그녀는 4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미래에 대한 진정한 희망. 전화가 울렸다. 아들 이도현이 대학에서 전화한 것이었다. 엄마, 여기 대학에서 듣는 얘기 믿지 못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수백만 달러짜리 계약을 성사시킨 후 회사 파트너가 된 청소원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감동적이라서 사실이 아닐 것 같대요. 이지혜는 웃었다. 이야기가 이미 퍼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들아, 인생에는 너무나 특별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있지만 때로는 정말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 엄마, 그 이야기 엄마에 대한 거죠? 이지혜는 새 사무실 창밖을 내다봤다. 그래, 이도현아. 우리에 대한 이야기야.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을 때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지. 전화를 끊자 이지혜는 4년 만에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 감사함의 눈물이었다. 길을 잃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은 여인의 눈물. 이지혜 크리스티나 뒤몽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김민준 홀딩스의 파트너이자 국내에서 가장 존경받는 국제협상가 중 한 명이며 두 번째 기회가 정말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한 여인이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할 때 위기의 모습으로 찾아오며 때로는 그것을 찾기 위해 진정한 자신을 드러낼 용기가 필요하다.
이지혜는 그 용기를 찾았고 이제 마침내 그녀가 항상 받을 자격이 있었던 미래를 건설할 준비가 되었다. 모든 것이 바뀌었던 회의 6개월 후 이지혜는 38층 사무실에서 3개의 새로운 국제 프로젝트 계약을 검토하고 있었다. 유리 테이블은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문서로 덮여 있었는데 김민준 홀딩스가 얼마나 변모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러나 그 월요일 아침 이지혜는 집중할 수 없었다. 창밖으로 도시의 움직임을 바라보며 삶이 얼마나 빠르게 변했는지 여전히 처리하고 있었다. 6개월 전 그녀는 새벽 5시에 청소 도구를 들고 출근했다. 오늘 그녀에게는 3명의 비서와 20배 높은 연봉, 그리고 다국적 기업 CEO들과의 회의가 있었다. 부드러운 노크 소리가 그녀의 생각에서 벗어나게 했다. 그녀의 수석 비서 마르시아였다. 28세의 젊은 여성으로 국제관계학위를 가지고 있었고 4개 국어를 구사했으며 이지혜 팀에 합류하기 전에는 컨설팅 회사에서 일했었다. 이지혜 이사님, 오늘 아침에 2가지 제안이 더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독일 BMW 그룹에서 온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싶어하는 이탈리아 복합기업에서 온 것입니다. 마르시아는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리고 김 대표님께서 시간이 되실 때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지혜는 안경을 고쳤으며 미소 지었다. 김 대표님께 지금 시간이 된다고 전해줘. 그리고 마르시아 삼시회의는 일정을 다시 잡을 수 있을까? 어떤 결정도 내리기 전에 이 제안들을 여유롭게 검토하고 싶어. 마르시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이지혜는 첫 번째 서류철을 들었지만 열기 전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변화는 단지 직업적인 것만이 아니었다. 그녀의 개인적인 삶도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2학년인 이도현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회사 장학금 덕분에 학업에 전념할 수 있었고 성적은 최고 수준이었다. 더 중요하게는 자신감과 미래에 대한 확신을 되찾았다. 이지혜는 방 3개와 아름다운 전망을 가진 마포의 넓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이도현은 자신만의 서재를 가졌고 이지혜는 재택근무 사무실을 만들었다. 그녀는 다시는 가질 것이라고 꿈조차 꾸지 못했던 삶이었다.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국제 전화였다. 이지혜 크리스티나 뒤몽은 전문 모드로 응답했다. 이지혜입니다. 장클로드 보몽입니다. 잘 지내시죠? 프랑스 거물의 목소리는 즐거웠다. 회장님, 뜻밖의 전화네요. 덕분에 잘 지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장클로드는 프랑스어로 계속했다. 그는 다음 달 파리에서 열리는 라틴 아메리카 투자에 관한 국제 콘퍼런스에 그녀를 초청하기 위해 전화한 것이었다. 그들은 그녀가 멕시코 시장을 대표하여 기조 연설자가 되기를 원했다. 영광입니다, 보몽 회장님. 하지만 확정하기 전에 제 파트너와 이야기해야 합니다. 좋습니다만 이지혜 씨,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난 6개월 동안 당신은 멕시코 투자에 대한 유럽 시장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파리의 최고 비즈니스 서클에서 당신의 이름은 존경받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자 이지혜는 생각에 잠겼다. 6개월 전 그녀의 이름은 스캔들과 불행과 연관되어 있었다. 이제 그녀는 역량과 성공의 대명사였다. 삶은 참 이상하게 돌아간다. 김민준이 노크하고 답을 기다리지 않고 들어왔다. 이제는 습관이 된 일이었다. 그들의 제휴는 상호 존중과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진정한 우정으로 발전했다. 이지혜 씨, 무슨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네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김민준은 서류철을 들고 그녀의 책상 앞 소파에 몸을 던졌다. 문제는 없어요. 방금 장클로드 보몽 회장님께서 파리에서 전화하셨어요. 라틴 아메리카 투자에 대한 국제 콘퍼런스에서 연설해달라고 하셨어요. 이지혜는 미소 지었다. 아무래도 지난 몇 달 동안 유럽 시장에서 제가 기준이 된 것 같아요. 김민준은 크게 웃었다. 이지혜 씨, 당신은 늘 기준이었어. 단지 다시 보여줄 기회가 필요했을 뿐이야. 그는 서류철을 열었다. 그리고 기회 말인데 흥미로워할 만한 제안이 있어. 이지혜는 호기심에 몸을 기울였다. 한국석유공사 AONOE에서 제안이 왔어. 유럽 기업들과 심해 유전 탐사를 위한 합작 투자를 구조화하고 있대. 150억 달러짜리 프로젝트야. 김민준은 그 숫자의 효과를 주기 위해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그들은 구체적으로 당신이 협상을 이끌고 김민준 홀딩스를 컨설팅 회사로 원하고 있어. 이지혜는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150억 달러는 회사 역사상 가장 큰 프로젝트가 될 것이고 잠재적으로 한국에서 체결된 국제 컨설팅 계약 중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될 것이었다. 김 대표님,
이건 엄청난데요. 정말 저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가요? 문자 그대로 미쉐린 전직 이사로 프랑스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한국 국제 컨설팅 시장을 혁신하고 있는 당신을 원한다고 했어. 김민주는 미소 지었다. 당신의 명성이 한국석유공사까지도 닿았어. 이지혜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며 그 기회의 거대함을 처리하려고 애썼다. 6개월 전 그녀는 임원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다. 이제 국내 최대 기업이 10년 만에 가장 큰 프로젝트에 그녀를 고용하고 싶어 했다. 김 대표님, 이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락한다는 것은 우리 사업을 극적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많은 컨설턴트를 고용하고 다른 도시에 사무실을 열고 심지어 해외에도 진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알아. 그리고 난 그럴 준비가 되어 있어. 김민주는 일어섰다. 이지혜 씨, 당신에게 파트너십을 제안했을 때 당신이 이 회사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렇게 빠르고 크게 될 줄은 나조차 상상하지 못했어. 이지혜는 그에게로 돌아섰다. 김 대표님, 솔직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프로젝트는 국제적인 관심을 끌 겁니다. 프랑스에서의 제 과거, 최민식과의 스캔들, 모든 것이 다시 드러날 수 있어요. 김민주는 그녀를 살폈다. 이지혜 씨, 두려워요? 두려움까지는 아니지만 걱정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름다운 것을 만들었고 견고한 명성을 쌓았습니다. 과거가 우리가 이룬 것을 해치고 싶지 않아요. 김민주는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지혜 씨, 당신은 인생이 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고 더 강해졌어. 모든 것을 잃었고 더 나은 경력을 재건했어. 누군가 당신의 과거를 이용하려 한다면 그들은 당신이 4년 전에 그 취약한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이지혜는 자신감이 돌아오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게다가 진실은 항상 우리 편이었어요. 저는 결코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요. 정확해. 그리고 이제 당신은 견고한 회사, 한국에서 흠잡을 데 없는 명성, 그리고 당신을 지지하는 강력한 친구들을 가지고 있어. 김민주는 서류철로 돌아갔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한국석유공사의 도전을 받아들일까요? 이지혜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녀를 받아들여주고 이제 그녀의 경력에서 가장 큰 기회를 제공하는 도시를 보았다. 받아들이겠습니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이 프로젝트 수수료의 일부를 장학금 프로그램 확장에 할당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장한다면 우리의 사회적 책임도 함께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김민주는 그녀의 관대함에 감명받아 미소 지었다. 좋아. 순수 수수료의 5%를 장학금에 할당할게. 그들은 다음 2시간 동안 회사의 확장을 계획했다. 최소 10명의 새로운 컨설턴트를 고용하고 한국석유공사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부산에 사무실을 열고 아마도 파리의 대표 사무소를 설립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지혜 씨, 한 가지 더 있어요. 김민준이 마무리할 때 말했다. 조선일보에서 전화가 왔어. 경제면 섹션에 당신에 대한 표지 기사를 싣고 싶다고 해. 청소원에서 임원까지. 한국 국제 컨설팅 시장을 변화시키는 여성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이지혜는 망설였다. 김 대표님, 제가 그런 종류의 노출에 준비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지혜 씨,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당신은 상징이 되었어. 한국이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기회가 정말로 존재한다는 증거야. 김민주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당신의 이야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어. 이지혜는 잠시 생각했다. 4년 동안 그녀는 과거를 부끄러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며 숨어 지냈다. 아마도 자신이 된 존재를 완전히 받아들일 시간이었을 것이다. 좋아요. 하지만 그 기사에 우리 장학금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상징이 될 거라면 유용한 상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날 오후, 이지혜는 4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를 가졌다. 기자는 그녀의 이야기에 매료되었다. 이지혜 씨, 기자가 마지막에 물었다. 모든 것을 잃고 미래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이지혜는 신중하게 생각했다. 때로는 우리의 진정한 힘을 발견하기 위해 바닥을 쳐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역량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단지 적절한 기회를 기다리며 잠들어 있을 뿐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두 번째 기회는 존재하지만 대개는 힘든 노력과 많은 겸손으로 위장되어 찾아옵니다. 인터뷰가 끝나자 이지혜는 해방감을 느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과거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두려움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녀는 모든 넘어짐과 승리와 함께
자신의 여정을 완전히 받아들였다. 그날 하루가 끝날 무렵 이지혜는 이도현이 그녀에게 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그것은 프랑스에서 돌아온 지 몇 달 후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찍은 그들 두 사람의 사진이었다. 둘 다 야위고 지쳤지만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는 그 사진을 파트너가 되었을 때의 축하 파티에서 찍은 최근 사진 옆에 놓았다. 이도현은 빛나고 자신감 있고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둘의 변화는 분명했다. 이지혜는 미소 지었고 서류를 정리하고 집으로 갈 준비를 했다. 차 안에서 이도현에게 전화했다. 아들아, 대학 생활은 어땠어? 엄마, 정말 대단했어요. 국제공학 교수님이 유럽에서 인프라 프로젝트로 인정을 받고 있는 한국인 임원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이지혜라는 이름을 말했을 때 저는 우리 엄마잖아 라고 소리 지를 뻔했어요. 이지혜는 자부심과 행복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웃었다. 이도현아, 비밀 하나 알려줄까? 오늘 우리는 한국석유공사와 150억 달러짜리 프로젝트를 수락했어. 우리 역사상 가장 큰 프로젝트가 될 거야. 이도현은 잠시 침묵했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6개월 만에 청소원에서 수백만 달러짜리 프로젝트 컨설턴트가 되었다니 비현실적이에요. 이도현아, 이 모든 것은 너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야.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계속할 힘을 주었고 매일 미래를 위해 싸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어. 전화를 끊자 이지혜는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마포의 아파트는 밝고 아늑했으며 그녀가 한 벽돌 한 벽돌 재건한 삶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도현은 거실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엄마,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새 임원의 하루는 어땠어요? 이도현은 그녀를 안아주기 위해 일어섰다. 중요한 결정의 하루였어, 아들아. 앞으로 몇 년 동안 우리의 미래를 정의할 결정들이지. 그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이도현의 계획, 프랑스에서 교환 학생을 할 가능성, 이제 다시 가능해진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중에 이지혜는 테라스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다. 그녀는 여전히 프랑스에 수감된 최민식을 생각했고 더 이상 분노나 원한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무관심과 다시 시작할 힘을 찾은 것에 대한 감사함을 느꼈다. 그녀는 모든 청소 직원과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장학금 프로그램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조차 믿지 않았을 때 그녀에게 기회를 주었던 김민준에 대해 생각했고 6개월 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에 대해 생각했다. 4년 전 프랑스에서 모든 것을 잃고 돌아왔던 이지혜 크리스티나, 뒤몽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존경받는 임원, 번성하는 파트너, 자랑스러운 엄마,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삶은 항상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증명한 여인이었다. 정상으로 돌아가는 여정은 완료되었고 미래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무한히 유망해 보였다. 모든 것을 영원히 바꾼 회의 1년 후 이지혜는 서울 시내 컨벤션 센터 메인 무대에서 100명의 사업가와 투자자들 앞에서 연설하고 있었다. 그것은 전국 국제 비즈니스 회의였고 그녀는 김민준 홀딩스에서 개발한 탁월한 업무와 한국 시장에 미친 영향으로 한국경영자협회에서 수여하는 올해의 여성 경영 인상을 받기 위해 기조연설자로 초청되었다. 그러나 오늘은 단순한 콘퍼런스가 아니었다. 그녀가 올해의 여성 경영 인상을 받는 날이었다. 이지혜는 마이크를 조절하고 청중을 바라봤다. 맨 앞줄에는 이도현이 자랑스럽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 옆에는 단순한 파트너 이상이 된 김민준이 있었다. 최미영, 김태호, 한소연도 지난 1년 동안 15명에서 120명으로 성장한 팀을 대표하여 그곳에 있었다. 정확히 18개월 전 그녀의 목소리는 굳건했다. 저는 서울 시내의 한 기업 건물에서 청소원으로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사무실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비우고 눈에 띄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 일 자체를 부끄러워해서가 아니라 제가 되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저 자신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입니다. 청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오늘 정확히 18개월 후 우리 회사는 3조 2천억 원 규모의 국제 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250개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15개국과 제휴를 맺었고 저희 장학금 프로그램은 이미 800가구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청중은 박수갈채를 보냈지만 이지혜는 침묵을 요청하며 손을 들었다. 하지만 저는 숫자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훨씬 더 중요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왔습니다. 두 번째 기회에 대해, 노동의 존엄성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겉모습 너머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이 매일 얼마나 많은 재능을 낭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요. 이지혜는 잠시 멈춰 말에 여운을 남겼다.
4년 동안 저는 단지 통계에 불과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고국으로 돌아온 이민자, 훨씬 젊은 사람들과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중년 여성, 스캔들과 연관되어 시장에서 버림받은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강렬해졌다. 여러분 중 얼마나 많은 분들이 청소, 보안, 유지보수 직원을 두고 계십니까? 그들이 어쩌면 전직 교사, 전직 엔지니어, 전직 관리자일 수도 있고 삶이 어떤 일이라도 받아들이도록 강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강당에는 절대적인 침묵이 흘렀다. 이지혜는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반성하는 것을 보았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아주 운이 좋았죠. 위기가 제 상사로 하여금 제가 진정 누구인지 발견하게 했을 때 저는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시간에 있었습니다. 이지혜는 김민준을 똑바로 바라봤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사무실에 얼마나 많은 탁월한 재능이 숨겨져 있고 그들의 가치를 보여줄 기회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지혜는 자신의 이야기를 완전히 들려주었다. 프랑스에서의 경력, 그녀의 잘못이 아니었던 스캔들, 한국으로의 귀환, 청소원으로 일했던 시절,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바꾼 기회. 그녀는 두려움, 수치심, 무용감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또한 회복력, 희망, 그리고 결코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지혜는 강연 말미에 말했다. 진정한 역량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고 숨겨져 있고 충분히 활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항상 다시 나타날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기회를 찾기 위해 처음부터 시작하고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의 존엄성을 온전히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청중은 5분 동안 기립박수를 보냈다. 이지혜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는 것을 보았다. 감동받은 임원들, 필기하는 젊은 전문가들, 강연 후 시상식에서 이지혜는 올해의 여성 경영인상 트로피를 받기 위해 다시 무대에 올랐다. 한국경영자협회 회장은 그녀를 불키게 하는 인용문을 읽었다. 이지혜 크리스티나 뒤몽은 한국 기업가 정신의 최고를 대표합니다. 탁월한 기술적 역량, 국제적인 전략적 비전, 진정한 사회적 책임, 그리고 역경을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 18개월 만에 그녀는 자신의 경력을 재건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국제 컨설팅 시장을 혁신하고 전국 수천 명의 전문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지혜가 무겁고 우아한 트로피를 들었을 때 그녀는 단순히 전문적인 인정을 넘어선 무언가를 들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용기를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삶이 정말로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한다는 물리적인 증거를 들고 있었다. 시상식 후 칵테일 파티에서 이지혜는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다가갔다. 제휴를 모색하는 임원들, 조언을 구하는 젊은 전문가들, 인터뷰를 원하는 기자들. 그러나 그녀에게 가장 감동을 준 대화는 재시작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다가온 다양한 분야의 직원들과의 대화였다. 이지혜 씨, 50대 여성이 말했다. 저는 다국적 기업의 인사관리자입니다. 당신의 강연을 듣고 저희 채용 절차를 재검토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편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재능을 잃고 있을까요? 한 젊은 임원이 다가왔다. 이지혜 씨, 제 아버지는 상업용 건물의 경비원이시지만 회계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의 분야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셨죠. 당신의 이야기는 제가 아버지를 다른 방식으로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것은 이지혜가 바라던 바로 그 영향이었다. 그날 밤 늦게 이지혜, 이도현, 김민준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축하했다. 대화는 미래 계획, 지난 몇 달간의 추억, 그리고 모든 것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성찰 사이를 흘러갔다. 엄마, 이도현이 디저트 중에 말했다. 오늘 제가 뭔가를 깨달았어요. 엄마는 경력을 재건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지기 전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되었어요. 이지혜는 아들을 놀랍게 바라봤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프랑스에서는 엄마가 유능하고 성공적이었지만 어쩌면 생존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의 현실과는 약간 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엄마는 유능하고 성공적이며 평범한 사람들의 어려움과 완전히 연결되어 있어요. 이도현은 잠시 멈췄다. 엄마는 성공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해요. 그게 훨씬 더 강력해요. 김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도현의 말이 맞아. 이지혜 씨, 당신은 뛰어난 임원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사회적 책임을 이해하는 리더가 되었어. 이지혜는 감사함의 눈물이 눈에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두 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이도현,
가장 힘든 순간에 저에게 목적을 주었어요. 김 대표님, 아무도 기회를 주지 않을 때 저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당신은 김민준이 대답했다. 그 기회를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바꾸어 놓았지. 2달 후 이지혜는 파리의 보몽그룹 사무실에서 두 회사 간의 영구적인 합작 투자 설립 계약에 서명하고 있었다. 김민준 홀딩스는 파리 사무실을 열고 보몽그룹은 멕시코에 영구적인 사업장을 설립할 예정이었다. 이제 71세가 된 장클로드 보몽은 명백한 만족감으로 서명 과정을 지켜봤다. 이지혜 씨, 2년 전 우리가 당신을 만났을 때 우리는 당신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당신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존경받는 임원 중 한 명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보몽 회장님, 이 모든 것은 첫 순간부터 저에게 보내주신 신뢰 덕분입니다. 필립 보몽이 덧붙였다. 이지혜 씨, 2년 만에 당신은 한국이 세계 최고의 사업가들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지혜가 보몽그룹 사무실을 나서자 그녀는 12년 동안 살았던 파리 거리를 걸었다. 돌아온 것이 이상했지만 4년 전 떠났던 망가진 난민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존경받는 임원으로서 국제 사업을 마무리하고 최고 수준의 기업에서 한국을 대표하며 돌아왔다. 그녀는 최민식과 함께 살았던 건물 앞을 지나갔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향수는 느껴졌지만 슬픔은 아니었다. 그것은 한때 젊고 야심찼던 자신에 대한 향수였지만 또한 더 현명하고 강해진 자신에 대한 감사함이기도 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이지혜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최민식이 감옥에서 걸어온 전화였다. 이지혜, 당신에 대한 뉴스를 봤어. 당신이 이룬 것에 정말 감동받았어. 이지혜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최민식, 뭘 원해? 모든 것에 대해 사과하고 싶어. 우리 삶을 망가뜨리고 너와 이도현을 불가능한 상황에 빠뜨린 것에 대해.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당신이 모든 것을 재건한 방식에 자부심을 느낀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해. 이지혜는 잠시 침묵했다. 4년 동안 그녀는 그 사과를 기다렸다. 이제 그것이 오자 그녀는 더 이상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최민식, 당신의 사과는 받아들일게요. 하지만 우리의 공동생활은 오래전에 끝났어요. 감옥에서 나올 때 당신 자신의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지혜,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 지금 행복하니? 이지혜는 호텔 창밖으로 밤하늘에 빛나는 파리의 불빛을 바라봤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행복해, 최민식.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발견했어. 전화를 끊자 이지혜는 과거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을 느꼈다. 최민식은 단지 기억이었다. 이제 배운 교훈, 닫힌 장이었다. 멕시코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이지혜는 새 계약 문서를 검토하고 국제 확장의 다음 단계를 계획했다. 김민준 홀딩스는 멕시코, 프랑스에 사무실을 두고 콜롬비아와 아르헨티나의 사업장을 개설할 계획과 함께 라틴 아메리카의 주요 컨설팅 회사 중 하나가 되고 있었다. 그러나 사업적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지혜는 자신의 진정한 목적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다. 자신의 성공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만들고 직업적 가치에 대한 편견을 깨고 두 번째 기회가 정말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비행기가 서울에 착륙하자 이도현이 꽃다발과 터미널 전체를 밝히는 미소로 공항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당신의 진정한 집으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해요. 이지혜는 아들을 안으며 마침내 직업적 성공뿐만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찾았음을 느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청소원에서 존경받는 국제 임원이 되었지만 더 중요하게는 용기를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삶은 항상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한다는 살아있는 예가 되었다. 4년 전 프랑스에서 모든 것을 잃었던 이지혜 크리스티나 뒤몽은 더 이상 아니었다. 그녀는 한국에서 모든 것을 재건하고 이제 다시 세상을 정복할 준비가 된 여인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힘으로, 그리고 바닥을 쳐보고 다시 일어설 힘을 찾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지혜로 말이다. 정상으로 돌아가는 여정은 완료되었고 미래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무한히 유망해 보였다.